수능 특강 사회문화 2강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무역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의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두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 우위 때문에 무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기회비용에 따른 이익을 의해서 무역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국가 A는 장미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국가 B는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국가 A가 국가 B 시장에 공급할 장미를 생산하는 한편 국가 B가 국가 A 시장에 공급할 컴퓨터를 생산한다면 양국의 생활 수준은 함께 향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A 국가가 장미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B에다가 장미를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고 B 국가는 컴퓨터에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A 국가의 컴퓨터를 판매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무역은 각국의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재화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정리하자면은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역은 두 국가 간의 재화 생산의 비교 우위를 고려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교 우위는 근본적으로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율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생산 규모가 점점 커지더라 하더라도 생산 비율도 역시 증가한다.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산업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생산 규모가 커진다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수학 체증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수학 체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률이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체증이라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재화를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정 비용이 10단위고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1단위씩 추가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처음 1단위를 생산할 때 재화 1단위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의 재화 1단위당 생산 비용을 더한 11단위가 된다. 그러나 2단위를 생산할 때는 총 12단위의 생산 비용이 들어가므로 1단위의 생산 평균 비용인 6단위가 되고 3단위를 생산할 때는 3분의 13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학 체증이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나왔는데 수학 불변의 원칙과 수학 체증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서는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증가율이 생산 비율의 증가율과는 큰 차이가 없다.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현실에서는 수학 체증의 규칙에 의해서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는 수학 체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폴 크루먼은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지리적 집중 모형은 공급에서의 수학 체증과 공급 수요를 연계하는 수송비 그리고 수요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지리적 집중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수학 체증의 원칙과 수송비 그리고 수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쪽과 서쪽이라는 오직 두 생산 입지만이 존재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이라는 두 가지 생산물만 있으며 모든 국민이 오직 이 두 가지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나라를 가정해보자. 이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게 되므로 농부의 수는 양쪽의 토지량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하여 총 노동력의 60%를 차지하는 농부가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했다. 그러니까 동쪽에 30%, 서쪽에 30%의 농부 노동력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산품은 동쪽과 서쪽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서 생산될 수 있다. 농산물은 고정되어 있지만 공산품은 가변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입지만 생산된다면 다른 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비가 발생하고 양쪽 입지에서 모두 생산된다면 수송비는 들지 않지만 양쪽에 공장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2배가 된다. 공산품 1단위당 수송 범위는 1단위고 한쪽에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4단위이다. 그리고 해당 입지의 인구에 비례하게 되는 공산품에 대한 총 수요를 10단위라고 했을 때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밑줄을 그어놨는데 고정 비용은 모두 동일하게 4단위로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비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양쪽 모두에 설치를 했을 때는 이 두 단위를 합친 8단위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번째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만약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된다면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 3단위와 제조업 노동자 수요 4단위를 합쳐서 7단위가 된다. 그래서 밑에 표를 살펴보면 동쪽에 모두 집중된 경우 농부의 수요 3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노동자 수요 4단위를 합친 총 7단위의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기업이 동쪽에 공장을 세운 후 그 단일 공장에서 동쪽과 서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한다면 동쪽에 공장을 세우고 그것을 서쪽으로 공급을 한다면은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고정 비용 4단위와 수송비 3단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서쪽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 11단위보다 유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설립을 한다면 공장을 세운다면 7단위만 들고 서쪽에다 설립을 한다면은 11단위가 드니까 동쪽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동쪽과 서쪽 양쪽의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유리한데 양쪽의 공장을 세우는 경우 수송비는 들지 않지만 고정 비용이 8단위가 들기 때문에 7단위가 드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7단위가 드는 것이 더 이익이다. 따라서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기업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동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은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밑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초기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 미국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으며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시설의 미비로 수송비가 매우 비쌌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리적 집중 현상은 나타날 수 없었다. 점차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이 이행하면서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증가하였고 교통시설의 확충에 따라서 수송비가 크게 낮아졌으며 비농업 거주지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미국 동부와 중서부 동쪽의 매우 좁은 지역에 강력한 제조 벨트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수송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부와 중서부에 이르는 지역에 긴 제조업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새로운 토지의 새로운 자원의 서쪽 개발이 되고 남부에는 노예제가 끝이 나게 되어 노동력은 풍부해졌지만 그러니까 기존 동부와 서부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서쪽의 자원 개발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남부에도 노동력의 인건비가 싸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확고히 자리를 잡은 제조업 벨트의 견인력이 매우 강하여서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수학 체증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 2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